최순실 측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불륜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자폭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얼마나 급했으면 자폭도 불사했을까? 너랑 나랑 보통 사이 아니었잖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예. 역겹다. 하드보일드 로맨틱 코미디 싸움. 예. 예.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왜냐하면은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자꾸 고영태 씨의 사생활,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본질적으로 벗어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 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재판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이 무슨 3년만도 못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 이 자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 법정에서의 이야기니까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독수독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이 과일에는 독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수집 방법에 의해서 수입된 증거는 이거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하나의 효력이 없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최순실 씨하고 맺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부적절한 관계로 출발이 되었고 결국 또 끝나는 것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이제 등을 돌리면서 협박을 하다가 그것이 안 먹히니까 최순실을 구덩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폭로를 했다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단 헌법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고영태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결국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한 모든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촛불을 왜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옹호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는 건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그를 외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개를 갸웃갸웃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상처받은 거를 오히려 더 덧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 정말 수치스럽죠. 이거 정말 아니 그냥 최순실 씨가
무슨 그 비선 실세가 아니고 예. 그냥 최순실 씨가 그냥 보통 강남 아줌마라면은 아니 20살 아니라 30살 연하의 남자라도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든 거. 말든 무슨 그게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도 보통 비선 실세입니까? 장관도 최순실 씨가 그냥 말하면 그대로 임명돼 버리고 국가 예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면은 빼요 그냥 자 해서 다 국가 예산도 책정돼 가지고 막 집행되고 하니까 오직 했으면 고영태 씨가 가깝게 보면서 너무 그 일이 그렇게 잘 되니까는 겁이 나서 위험해서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있다면 큰일 나겠다. 아, 다시 불러서 또 갔잖아요. 또 겁이 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가십의 차원이 아니라 예. 어마어마한 비선 실세였기 때문에 예. 정말로 20살 연하의 남자하고 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남자가 만든 가방을 대통령의 손에 들려줬다. 아이고,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까?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건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불륜 관계를 사실상. 예. 이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예. 최순실 씨 입장은 그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지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순실- 개망신을 예, 당해도. 그렇게 해서 예. 대통령만든 탄핵에서 면탈되면은 예.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예. 금년 성탄절에 특사로 나오니까 아 그게 목표다. 예,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나 이게 보세요. 보여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망신만 당한 것도 안 되면 뭐 어떡해요. 아까 독수독가론이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지금 뭐 가장 이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것은 고영태 또 하나는 태블릿 PC입니다. 예. 그 두 증언과 증인에 대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지금 훼손하기 위한 여러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네. 결국은 지금 최순실 씨가 뭐 말하자면 치정거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불륜설을. 그런데 최순실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이 얘기한 얘기했잖아요. 겁니다. 이 사람들 판단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예. 현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라든가 증거 이런 자료로 볼 때 이기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그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고영태 같은 저런 허잡스러운 인간이 불륜으로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네, 그거 해서 최순실을 결과적으로 엮고. 뭡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 많이 모여서 바람을 불어라. 그러니까 2월 달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불어대면은 예, 예. 3월에 가면은 네. 혼자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좀 이렇게 탄핵 시간 지각되고. 끌기로 해서 이정미 재판국까지 나가면 한두 사람만 빠지면 끝나는 거니까. 네, 네. 결국은 거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예. 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예. 동원한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오늘 헌재에서 추가 증인을 몇 명 뭐 받아들이냐 이게 탄핵 심판에 일정표 나온다 이런 관심을 끌었는데 17명 중에 8명 채택했죠 차연이. 15명 중에 8명이요. 15명인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2월 말 안에 끝나기는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현재 그 재판에 대해서 네. 상당히 거의 다 봤는데 변론기일이 22일에 예, 변론기일이 이제 앞으로 2월. 8번 정도 남았어요. 네. 3월 13일 전에 하려면 예. 8번 정도 남았는데 8번이면은 남은 그 8명의 증인을 네. 충분히 다 불러서? 돌릴 수 있어요. 네, 돌릴 수 신문할 수 있고 있다. 예. 그 시간이 예. 중요한 사람은 뭐 하루 왼종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는 뭐 짧게 해도 40분, 상관없죠, 그거는. 1시간, 3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 기사를 쓴 분들이 그 헌재 재판을 좀 잘 이해하고 한다면은 이 지금 증인 8명 선택된 것은 3월 13일 결정하는데 그 이전 결정에 문제가 영향을 안 돼요. 미치지 않는다. 단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러면은 달라지죠. 그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제가 그 이렇게 분석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헌재 관련된 법을 다 분석하시니까 그럼 네, 대통령이 아니, 나가겠다 상황을 내가 좀- 증인으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2월 말쯤 돼갖고 대통령이 이제 나간다고 그 헌재에서 됐다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긴 그거는 힘든데요.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께서 나오시겠다고 그러면은 그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고 많은 변호사들이 안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당사자이기 건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만약에 기간만 연장하려 한다면 현재 그 다 8명 증인 갖고는 그거는 그 적용이 안 되고 예, 예. 대통령이 아마 증인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기간 연장은 아마 하는 데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변론 다 라는 게 끝나고 이제 나간다고 그러셔도 제 효과 분- 있다 이거예요? 예, 예. 변론기일 다 마쳤다. 아니죠. 이제 그런데- 그
다 마칠 때쯤 하면 야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조절이 물론 되니까. 종결을 선언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종결 전에 예, 종결 전에 그래서 수가 대통령이 있나 증인을 안 나온다면 현재 8명 선택된 거를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 예. 이럴 거고 질문은 질문은 불륜설. 또 까먹었네. 아. 불륜설 등 자폭 왜? 이거 왜? 예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그 쭉 또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 최순실 쪽의 그 이 전략은 이래요. 네. 본인은 이미 다 망가졌어요. 무슨 뭐 성탄절 특사고 뭐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망가진 거 없는데 아예 그럼 고영태 보고 같이 가자 이야 같이 죽자 이거야 그거를 통반자 살아자 고영태를 이거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으로? 예, 그렇죠. 물귀신 작전. 뭘 노리냐면은 고영태가 사실은 나와의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네.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네. 그게 이제 그 성에 안 차니까 네. 여기서 몰래 정보를 빼내서? 패든지 네. 아니면 조작하든지 해서 이거를 언론에다 풀었다. 네. 이거를 이제 아. 그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 재판에서 고영태를 불러다가 너 뭐지? 너 나랑 뭐 했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만약에 고영태 국정농단으로 간다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그렇게 제가 보면은 현재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야 뭐. 예, 좀 더 그 재판에서 좀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 조금 그 현재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현장에서는 조금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재판관들이 들으면서 네. 고영태가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과거가 있는 거를 많이 듣게 되어서 네. 언론에서는 지금 우리 앵커 얘기하듯이 그거 뭐 국가를 이렇게 농단한 사람이 그런 지저분한 거를 스스로 폭로하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나왔는데 예. 일정하게 현재 재판정에서는 조금 성공한 면이 좀 있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아유, 양 박사. 아니 제가 졸 뻔했어요. 아 그래요? 왜 재밌었는데 얘기? 아, 그랬어요? 네.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는 게 많네요. 예. 뭐 전형적인 나를 걸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 덕으로 어떤 감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접은 것 같다. 예. 그러면 철저하게 개인적 치정관계 문제로 끌고 가면서 예. 그 국가 대사의 영역에서 예. 사적 사인 간의 네. 그 사랑의 문제, 정의 문제, 그다음에 이별의 문제로 예, 예. 이 프레임 자체를 축소하는 거죠. 예. 이 프레임 자체를 축소함으로 해가지고 뭘 노리느냐. 아니 그 자꾸 만지지 마세요. 판넬 아래가 바르지 않다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차명진 의원 친절하기도 합니다. 좀 그래서- 이야기에 집중하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자꾸 보게 된 이유가 지금 저 최순실하고 고영태 지금 뭐 자폭이고 뭐 그런 얘기인데 왜 거기 차은택 차은택이. 판넬을 굳이 골라 쓰셨나? 그게 이상해서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의도가 조그만 있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고영태의 치정 관계 문제가로 이제 집중을 시키면서 사인 간의 그 다툼으로 그 가면서 그렇죠.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연인 관계의 문제로 지금 축소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고영태 이후에 차은택 또한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로 끌고 갈 끌고 가려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장시호 나이가 37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나이가 40입니다. 네. 조카와 비슷한 아이와 예. 이런 불륜 관계를 형성했냐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치고 나왔을까? 이 부분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감형을 통해서 저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라에게 상속을 하기로 했는데 정유라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돈 그다음에 뺏길까 봐. 그 해외에서 계속 돌아야 되고 예. 그러면 장시호는 빨리 받고 짧게 받고 빨리 나가서 저 문제를 수습할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예, 장시호가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거가 2개가 사라졌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유언장에 재산 목록이 있었을 테고 예, 예. 그 부분은 저는 예. 장시호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 집안이 주로 해왔던 바꾸치기, 떼먹기, 중간에서 새치기 이러한 주특기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장희빈을 능가하는 그 로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저들의 노력 아니냐. 궁중사극, 궁중드라마, 네. 권력암투, 치정, 그다음에 전행, 비선, 실세 네.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맞춰줘야 장희빈 이상가는 사극 드라마의 원단이 나올 수 있거든. 그렇기 위해서는 옛날 거 재밌는 거 후대를 많은데 위해서 뭐 굳이 또 역사를 만들어요. 위해서 아이, 장희빈보다는 더 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네, 모든 요소들을 다 이 드라마, 역사 드라마 안에 넣고 싶은 네. 그러한 욕망과 욕심과 이후 여기서 아니 말씀 주셔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그렇나요? 네. 제 이야기는 재미없나요? 차명진 의원 이야기는 재밌고요. 아니요 오늘 아우, 뭐 재밌어, 저기 재밌어. 저 시간 뭐 길게 하기로는 챔피언인데요 뭐 지금 뭐 근데 길게 이게 하셨는데. 보니까 근데 저 이거 차은택 씨 그림이 있어서 생각나는데 왜 차은택 씨가 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증언을 해줬을까요? 차은택 씨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네. 나란히 앉아서 아침밥을 먹더라. 그렇게 증언을 해준 거 보면은 차은택 씨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최순실 씨 쪽을 도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요, 도와요? 미안한데 이거는 이제 불륜임을 이거는, 확인해줬잖아요. 이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 그런 의혹을. 두 사람이 뭐 20살 차이 나는데 어떤 건가 그거를 좀 너무 문제 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즘 세상에 또 하나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그때 최순실 씨가 이혼한 후에요. 그리고 고영태도 총각이었고 그래서 그거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 왜 해요? 그거 지금 저희가 그거 무슨 뭐 아니 제 얘기는 저 이제- 의원님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너무 전직. 좀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뭘 한번 해서- 몰아가요?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부적절한 아니 근데 관계는 아니든지 그와 상관이 관련해서 없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하나 그렇죠. 바로 아니, 잡아드리고 아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예. 이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든 아니든 아니, 는 상관이 그거 없어요. 상관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 한 일이 대단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치 그렇죠. 그 이루어졌지만 이게 부적절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게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 프랑스에 지금 유력 대선 주자 한 명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38살짜리인데 예. 이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지금 그 결혼을 해가 25살 연상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아주 촉망받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고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 세태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문제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그런 그 관계가 이 지금 이제 국정에 끼친 영향. 네. 그렇죠. 국정농단을 이 잉태하고 그 뭡니까 그걸 갖다가 키웠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저러나 고영태는 분명히 엮였다. 예? 고영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순실과 불륜이라니 역겹다. 제가 역겹다라고 그랬나요? 역겹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그리고 신성한 헌재에서 그런 말을 했다니 한심하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 한심하다. 인격 모독을 하는 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일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판사께서 싸움을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흥분한 최순실이 어제 여기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마구 몰아붙였는데 고영태는 차분했어요. 이건 또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실지 궁금한데. 자, 오죽했으면 판사가 말렸을까요? 그리고 재판 방청객이 돌집까지 날렸어요. 어제. 돈이 그렇게 좋냐?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만하세요. 신용불량자 아니야? 너 신용불량자지. 그러니까 고영태가 답했어요. 신용불량자 된 적 없어요. 그리고 가짜 이름 사용했지 고민을 하고 그 이름 쓴 적 없어요. 마약 전과자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네요 지금. 그리고 불륜. 방 보증금도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3천만 원인데 그랬더니 2천만 원인데 다 갚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었던 어제 재판정.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무리 노려봐도 최순실이가 고영태는 정면을 응시한 채 차분하게 대답을 했다. 이 심리 상태가 뭘까요? 막 깃방등을 올려 붙여주고 싶은 거야 난 지금. 그래갖고 이 변호사가 고영태를 다구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 고영태가 자기 소신껏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다구치지 말고 조곡조곡 묻고 대답한 다음에 또 묻고 이래야 되는데 막 다구치면서 대답도 지가 하고 이게 고영태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저희는 변호인 입장에서 고영태 증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영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탄핵하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고영태 본인이 측근들과 대화한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들으면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내용 자체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기일에 그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청객이 변호인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청객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태 씨가 젊은 여자를 같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은 내용은 이제 참고하시고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답은 양 박사부터 시작하시죠. 예. 그 엉성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씨의 그 나름대로의 그 프로페셔널 코스프레가 구체적으로 그 이제 이 바탕을 맞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 어제 과정에 있어서 고영태와 최순실, 고영태와 이경재의 관계에서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내용도 적고 형식도 적고 실리도 적단 말이에요. 다 잃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생각 밖에 상식 밖에 상상 밖에 고영태 씨는 정말 차분하게 그 저쪽을 내용상, 형식상, 실리상 철저하게 조롱하고 비웃어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사전에 입을 맞추고 그 나왔다 한들 진실 앞에서 픽픽하고 쓰러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어제 그 공판 사건 아니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 입장상 그러니까 최순실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던 이유는 이래봬도 저 국대 출신이에요. 국대가 뭔지 아시죠? 국가대표. 이 고영태 씨가 98년도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펜싱 부분에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치러봤거든요. 이런 중요한 경기에 나가면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긴장을 나름대로 제거하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숙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역공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의 틈이 보면 바로 딱 찔러야 되는 거. 보통 날카로운 그렇지,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뭐 변호인들이 딱 뭐 이 그 자신과의 이 여러 가지 불륜 문제 딱 이야기하니까 그 인격 모독이다. 바로 딱 치고 또 이 고영태한테 모든 걸 딱 떠미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삼성한테 300억 받겠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네. 네, 상식이 맞는 거죠. 그리고 K스포츠재단 너 거잖아. 너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이직 몇 명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이건 다 봐도 딱 따박따박 박히는 것이 국가대표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영태라는 이 고영태 씨가 그러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를 민 원장님 국가대표급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최순실 씨 변호사도 거의 제가 보기엔 국가대표급이죠.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랬을 것 같아요. 고영태 씨는 왜 차분해졌냐? 너무나 치졸한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그러니까 밑바닥이죠. 차분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건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치졸한 인신공격이다. 국민은 내 편이다라는 고영태 씨가 그래서 좀 차분하게 되지 않았나. 대신 최순실 씨의 마음은요. 신영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버텨야 되니까 고영태 씨 좀 예적을 생각해서 좀 이해해 주라.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화를 어제는 많이 냈다는데요. 어제 최순실 씨가 직접 신문에 나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뭔가 반전의 카드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러게요. 본말. 그러니까 고영태 씨는 이 사건의 국정농단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증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말. 찬가지, 지엽적인 것 그런 것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고영태의 판정승은 아주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걸 뒤바꾸지 말하자면 자기 어떤 배신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과 관계없는 뭐 무슨 신용불량이고 뭐 이런 것은 이 본질하고 큰 관계가 없는 하나의 흠집내기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고영태 가치로 전공법으로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대해서 어제 뭐 인사개입 문제, 청와대에 어떻게 들락거렸는지 또 뭐 미얀마에 갔는지 같이 간 문제 등 여러 증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나 최순실 측의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그런 신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는 완전히 판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회님, 고영태가 말 다 했을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영태가 알고 있는 예. 거 다 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다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말해야 될 부분은 자기도 같이 해먹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최순실은 어차피 다 망가졌어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고영태의 폭로, 고영태의 증언이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판부에 각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판단은 제 거짓말장이다. 그래, 자기도 망가지면서 웬만한 사람 못 된다. 고영태를 공격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고영태는 상당히 준비된 듯한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신성한 법정에서 그런 모독하나. 역겹다. 그러나 그것은 말은 멋있었지만 그동안 그가 최순실과 혹은 그가 원래부터 해왔던 그런 오염된 그의 행동을 지우진 못했어요. 신성한 헌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틀린 말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네. 그리고 그것이 헌재도 아니었어요. 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정에서 이제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런 법정에서 얘기 이 변호사가 나왔다고 그렇게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질문한 거니까. 그것을 네. 신성한 헌재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네. 상당히 준비를 해왔는데 예. 어떻게 준비가 좀 부실했다 저는 보여지는데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어제 재판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네. 그것을 본 기자들의 시각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과연 다 전달되었는지 저는 그게 그거는 의문이고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은 예. 이런 측면이 있었을 거다. 그건 뭐냐면 고영태의 어떤 과거, 예. 지저분한 과거에 대해서 예. 최순실은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각오하면서 아마 그걸 폭로했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멋진 말을 했어도 아마 재판관들한테 그것을 숨기지는 못했을 거다. 예. 그래서 승패는 두고 봐야지 않다. 예. 일방적으로 고영태가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승패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정말로 중요한 건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정말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남았는데 8번이면은 남은 그 8명의 증인을 네. 충분히 다 불러서? 돌릴 수 있어요. 네. 돌릴 수 신문할 수 있고 있다. 예. 그 시간이 예. 중요한 사람은 뭐 하루 왼종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는 뭐 짧게 해도 40분, 상관없죠, 그거는. 1시간, 3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쓴 분들이 그 헌재 재판을 좀 잘 이해하고 한다면은 네. 이 지금 증인 8명 선택된 것은 3월 13일 결정하는데 그 이전 결정에 문제가 영향을 안 돼요. 미치지 않는다. 단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러면은 달라지죠. 그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제가 이렇게 분석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헌재 관련된 법을 다 분석하시니까 그럼 대통령이 아니, 나가겠다 상황을 내가 좀- 증인으로 그거는 모르겠어요. 2월 말쯤 돼갖고 대통령이 이제 나간다고 그 헌재에서 됐다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긴 그거는 힘든데요.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께서 나오시겠다고 그러면은 그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다고 많은 변호사들 안 받아들이기는 힘들죠. 대통령이 직접 나간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이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만약에 기간만 연장하려 한다면 현재 그 다 8명 증인 갖고는 그거는 그 적용이 안 되고 예. 대통령이 아마 증인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기간 연장은 아마 하는 데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변론 다 라는 게 끝나고 이제 나간다고 그러셔도 제 효과 있다 이거예요? 예. 변론기일 다 마쳤다. 아니죠. 이제 그런데- 다 마칠 때쯤 하면 야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조절이 변론 되는 종결을 거니까. 선언해버리면 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종결 전에 예. 종결 전에 그래서 시간이 대통령이 나가겠다. 증인을 안 나온다면 현재 8명 선택된 거를 보면은 예. 제가 볼 땐 3월 13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 예. 이럴 거고 질문은 질문은 불륜설. 또 까먹었네요. 아. 불륜설 등 자폭 왜? 이거 왜? 예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그 쭉 또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예. 최순실 쪽의 그 이 전략은 이래요. 네. 본인은 이미 다 근데 이게 되려나 이게 보세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망신만 당한 것도 안 되면 뭐 어떡해요? 아까 독수독가론이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지금 뭐 가장 이 최순실 게이트를 일으킨 것은 고영태 또 하나는 태블릿 PC입니다. 예. 그 두
증언과 증인에 대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그 신뢰성을 지금 훼손하기 위한 여러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네. 결국은 지금 최순실 씨가 뭐 말하자면 치정 그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불륜설을. 근데 최순실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이 얘기한 얘기했잖아요. 거니까 이 사람들 판단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예. 현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라든가 증거 이런 자료를 볼 때 이기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그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고영태 같은 저런 허잡스러운 인간이 불륜으로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걸 해서 최순실을 결과적으로 엮고. 뭡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그분들 많이 모여서 바람을 불어라. 그러니까 2월 달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불어대면은 예. 3월에 가면은 네. 혼자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거기다가 또 좀 이렇게 탄핵 시간 지각되고. 끌기로 해서 이정미 재판국까지 나가면 한두 사람만 빠지면 끝나는 거니까. 네. 결국은 거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예. 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예. 동원한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오늘 헌재에서 추가 증인을 몇 명 뭐 받아들이냐 이게 탄핵 심판의 일정표 나온다 이런 관심을 끌었는데 17명 중에 8명 채택했죠, 차연이. 15명 중에 8명이요. 15명인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2월 말 안에 끝나기는 틀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현재 그 재판에 대해서 네. 상당히 거의 다 봤는데 변론기일이 22일에 예, 변론기일이 이제 앞으로 2월. 8번 정도 남았어요. 네. 3월 13일 전에 하려면 예. 8번 정도 최순실 측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불륜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자폭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얼마나 급했으면 자폭도 불사했을까? 너랑 나랑 보통 사이 아니었잖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예. 역겹다. 하드보일드 로맨틱 코미디 싸움. 예. 예.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시죠. 왜냐하면은 오늘부터 너랑 나랑은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은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 진짜 유쾌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 손자까지 둔 그 할머니죠. 예. 20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자꾸 고영태 씨의 사생활, 마약 전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해왔던 잘못들과 그게 본질적으로 벗어난 문제인데, 본질에 벗어나서 자꾸 흥미 위주, 그 다음에, 가십으로 몰고 가서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는 응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자꾸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재판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이 무슨 3년 못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저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 이 자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 법정에서의 이야기니까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독수독과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이 과일에는 독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수집
방법에 의해서 수입된 증거는 네. 이거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하나의 효력이 증거, 없다? 효력이 없다는 네.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최순실 씨하고 맺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이 부적절한 예. 관계로 출발이 되었고 결국 또 끝나는 것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이제 등을 돌리면서 협박을 하다 그것이 안 먹히니까 최순실을 구덩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폭로를 했다는 것이 지금 그 대통령의 그 법률 대리인단 예. 헌법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고영태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예. 결국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주장한 모든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네.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촛불을 왜 들었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가는 변호인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그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적극적으로 듣고 옹호하고 뭐 이렇게 협력하는 건 맞는 거지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그를 외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고개를 갸웃갸웃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상처받은 거를 오히려 더 덧나게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렇죠. 민원장님. 우리 이거? 국민들 입장에 정말 수치스럽죠. 이거 정말 아니 그냥 최순실 씨가 무슨 그 비선 실세가 아니고 예. 그냥 최순실 씨가 그냥 보통 강남 아줌마라면은 아니 20살 아니라 30살 연하의 남자라도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든 거. 말든 무슨 그게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도 보통 비선 실세입니까? 장관도 최순실 씨가 그냥 말하면 그대로 임명돼 버리고 국가 예산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면은 빼요 그냥 자 해서 다 국가 예산도 책정돼 가지고 막 집행되고 하니까 오직에서는 고영태 씨가 가깝게 보면서 너무 그 일이 그렇게 잘 되니까는 무섭다. 겁이 나서 위험해서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있다가 큰일 나겠다. 다시 불러서 또 갔잖아요. 또 겁이 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가십의 차원이 아니라 예. 어마어마한 비선 실세였기 때문에 예. 정말로 20살 연하의 남자하고 예.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남자가 만든 가방을 대통령의 손에 들려줬다? 아이고, 정말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니까 겁니까?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건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불륜 관계를 사실상. 예. 이거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예. 최순실 씨 입장은 그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지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순실. 개망신을 예, 당해도. 그렇게 해서 예. 대통령 맡은 탄핵에서 면탈되면은 예.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예. 금년 성탄절에 특사로 나오니까 아, 그게 목표다. 예,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는 겁니다.